윤미향 의원이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조청년 행사 참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하는데도 태연히 앉아서 동조한 행위, 이것만으로도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이고 국회의원 제명 사유일 것입니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외교부의 의전 지원까지 받아가며 후한무치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은 지금 무건 수행 중입니까? 설상가상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조총련 약간 다소 친북이라거나 미국 공화당 행사 거론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두둔하기 급급했습니다. 아니한 인식도 문제지만 애당초 삐뚤어진 국가관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국가단체 조총련을 미국 공화당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민주당이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눈 감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풀어달라면서 가짜 평화쇼에 골몰했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 의원의 반국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임을 입증하는 길일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일 도쿄에서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총련 관련 단체의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는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윤미향이 이를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고 의도적으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날 조총련 행사에는 김정은에게 영웅칭호를 받은 허정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국호 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추도사를 낭독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발언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민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추념식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북,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윤미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미향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천을 주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현재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길을 쓰고 만든 윤미향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출퇴근 단식이라는 회계 망쳐간 명분 없는 단식을 즉시 중지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핵과 미사일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려는 북한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윤미향 같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나라와 국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냉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윤미향의 실정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가려 응분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일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희 간사님. 지난 1일 윤미향 의원은 주총련이 주최한 간도대진제 조선인 학살 추도 모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주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한 북한의 해외 조직이나 다름없는 친북 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의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 발로 가 앉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를 받는 등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1993년 남매 감첩단 사건의 당사자로서 남편 김삼석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윤미향의 시누이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역시 2006년 적발된 간첩 사건인 1심의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최기영은 내란 선동죄로 해산된 통진당의 정책기획실장을 지내며 통진당 해산 반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미향 부부는 2016년 중국 류경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 월북을 회유한 의혹도 있습니다. 류경 식당의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는 2018년에 윤미향 부부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및 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등은 탈북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했고 탈북은 죄라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썼고 북한의 혁명가요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정대협과 민변, 윤미향은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고 허 씨는 불안해하던 중 2019년 초 해외로 망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주변에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윤미향 의원과 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사들은 꾸준히 반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들의 노골적인 친북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윤미향 의원이 색깔론 운운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니 색깔론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생존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피땀 흘려 세금 내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서도 당장 북으로 보내라. 진짜 미친 거다. 총선 때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짓거리 하니 윤 대통령이 이념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등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진 사퇴도 한가한 소리입니다.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제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하고 윤미향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개 회의 마치. 어제 우리 정무위가 2달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 7월 4일 날 민주당에서 민주화 유공자법 날치기에 대한 어제 김종민 간사의 사과가 있으면서 정무위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정무위는 한마디로 김상희 방탄 정무위였습니다. 금감원에서 라인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한 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김상희 의원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다. 환매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사실상 김상희 방탄 정무위였지만 이복현 원장은 명백한 특혜 불법
환매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특혜를 발표 안 하는 것이 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명백히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라인펀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모펀드, 옵티머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세계 사모펀드로 인해서 많은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덮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권 금융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했을 뿐 아니라 금감원에서도 당시에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만 된 것만 해도 이낙연 전 총리 측근, 김부겸 전 총리 사위,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희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이 펀드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의 펀드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 금융감독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불법 권력자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한 가지 정무위의 핵심 이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었습니다. 본질은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를 조정하는 이전의 문제인데도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는 것처럼 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선동을 하는 그런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이기도 하지만은 공산군입니다. 그래서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육사 생도들에게 이게 모범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지 않았습니까? 9.19 남북 합의를 핑계로 집비 철거라든지 군사훈련 중단, 또 광복절의 국군의 날의 시가 행진까지 없애고 국군의 날까지 날짜를 변경하려고까지 시도하면서 국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산군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다가 이 흉상을 설치한 것이 우리 국군의 정신, 뿌리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이 홍범도 흉상 논란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려고 한다, 흉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하는 논지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뜻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